우선 먼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미를 맡고 있는 브랜드 디렉터 봉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성인이 돼서 무언가 만들어냈다라는 기쁨을 느끼게 된 게 이제 카페였던 거죠. 컨설팅을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카페라는 문화를 이제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했었고, 밀이라는 브랜드를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내가 런칭을 할지, 나를 통해서 런칭을 할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런칭을 할지,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떤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게 되셨는지.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융합할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인문학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밀이라는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브랜드인가요? 그러한 이야기들은 네. 또 맛으로 또 이어져요. 지금까지 이제 14년간 이제 커피를 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처음 커피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편적일 수 있는데 네. 또 보편적이지 않은 케이스이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커피를 접한 거는 이제 20살 때였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자기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게 되는데 저는 이제 파스쿠치라는 이제 카페에서 네.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파스쿠치 일할 때 운이 좋게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곳이 직영점이어서 그때 이제 되게 열심히 일했죠. 사람들 때문에 처음에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네, 처음에 이제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제가 그때는 막 염색도 하고 네. 피어싱도 있고 해가지고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극복하려고 더 일찍 나가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장님께서 직원 제안을 주셔서 시작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은 커피를 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공이라든지. 저는 이제 경제학과 전공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디벨롭을 많이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커피 쪽으로 전향을 해서 이제 대학생이었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바리스타를 직업으로 갖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커피를 하시기 전에 좀 주요 관심사가 있으셨다면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셨는지. 오히려 그때 꿈이 없었어가지고 네, 제가 좀 카페를 일하기 전에 저의 이제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네. 이제 약간 어두운 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향도 그렇고. 성향도 굉장히 어두운 편이었고 사람들을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왜 기피를 하시게 됐는지. 제가 좀 어렸을 적 상황들이 네. 이제 제가 사람을 좋아하기 좀 힘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좀 많이 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꿈도 없었고 원래는 공부를 이제 되게 열심히 하다가 네. 그런 가정 상황들 때문에 공부를 이제 안 하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의 권유 때문에 대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정말 처음 성인이 돼서 무언가 만들어냈다라는 기쁨을 느끼게 된 게 이제 카페였던 거죠. 그때 그 글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세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했고 나가시는 분께 여쭤봤을 때 그 미소로 답변을 받으셨다. 네. 그럼 거기서 그걸 느끼셨던 건가요? 지금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카페 일할 때는 좀 규율이 엄격했어요. 엄청. 네, 거기가 또 이태리 정통 이제 에스프레소 바를 추구하다 보니까 네. 파트타임은 거의 커피를 하지 못했었고 제가 이제 직원이 되고 나서도 약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에스프레소 샷을 거의 못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교육은 다 이수를 받고 계속 연습은 하는데 네. 한 잔을 내는 과정들이 되게 엄격한 곳이었어요. 거의 3개월 파트타임처럼 똑같이 이제 설거지 하다가 논커피 음료들 만들고 계속 남아서 연습하고 그런 노력 통해서 이제 에스프레소 샷을 뽑았을 때 그 희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뽑았다라는 성취감도 있는데 손님들이 이 커피를 어떻게 먹을까라는 궁금증이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음료 드리고 나서 그 손님이 이제 위층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제 3층 카페였거든요.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계속 샷을 뽑지 못해서 한 잔만 뽑고 이제 드리는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손님의 미소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컸던 편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사람 관계에서 관심을 갖다가 손님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커피라는 거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파스쿠치에서 일을 하시고 조금씩 다른 이제 직장을 옮겨 가시면서 끝에는 벙커 컴퍼니에서 또 일을 하시고 이제 안밀이라는 브랜드를 또 이제 만들고 디벨롭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14년 동안 이렇게 커피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있었다면?
즐거움이었던 것 같고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 커피의 작업물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네. 에스프레소 쪽에 관심을 갖다가 네. 어느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큰 바에서 큰 키의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 핸드 드립을 내리면서 소비자한테 이제 소통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저 바리스타 분들은 나랑은 다르게 저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하시는구나. 물론 이제 그분들도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네. 더 바쁘셨겠죠. 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되게 멋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핸드 드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 당시에는 서적도 많이 없고 뭔가 교육 시스템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커피적으로 디벨롭을 하려면 이제 현장에 찾아가서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던 시대기는 해요. 그때 이제 군대 전역할 때쯤에 이제 가서 면접 보고 취업한 다음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고 핸드 드립을 배우고 또 관심사가 많아서 또 대회도 나가고 대회 나가면서 이제 이 원재료에 대한 맛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아, 로스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니저님이시던 분의 이제 집에 로스터기가 있었는데 네. 거기 꽤 멀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네네.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좀 넘게 걸렸었는데 매일 가서 이제 로스팅하고, 로스팅 너무 하고 싶으니까 서적들 이제 하나씩 네. 다 읽으면서 거의 이렇게 다 해질 정도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론하고 이제 실전에 되게 경험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운 좋게 또 로스팅 컨설팅도 하게 되고 컨설팅을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커피에서 이제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커피에서 나와서 이 카페라는 문화를 이제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했었고, 이 과정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디벨롭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조금 계속 즐기면서 제가 일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순간순간들이 고정적으로 있었던 거는 이거를 맛보는 이제 소비자분들, 손님분들 네. 때문에 이제 계속 또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손님들과의 소통.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제가 커피를 작업물을 만들 때 제가 한 작업물들을 손님이 이제 맛봐야 되고, 그 손님의 피드에 대한 또 즐거움 때문에 하게 되고, 제가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컨설팅을 받는 분의 그 감정의 온도 때문에 제가 네. 또 그거를 즐겁게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손님분들이 이제 자주 오시니까 자주 오시는 분들이 이제 친구 되면서 되게 편안하게 지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계적인 이유 때문에 또 카페에서 또 일을 즐기면서 하게 되고, 네,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더 지치지 않고 번아웃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궁금했던 게 원동력도 궁금했지만 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번쯤은 좀 힘든 시기가 찾아오시진 않았을까. 그래서 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고뇌는 많았는데 막 안 되니까 와 네. 힘들어하고 그런 거는 많았는데 뭔가 지루하다, 이 직업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적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이제 안밀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만드셨고 디벨롭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밀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딱 안미를 런칭하기 전에 이제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잘 알고 있다, 저 자신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슬럼프를 안 겪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딱 슬럼프를 겪었던 시점이 딱 한순간이 있었었고, 지금 와이프랑 헤어졌을 때 좀 멘탈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차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대회도 엎어지고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그때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안밀이라는 브랜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게 제 어렸을 때 그런 환경들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혼자서 좀 내려놓으면서 좀 편안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좀 영향으로 제가 또 안밀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너무 어릴 때라서 항상 이제 좀 시끄러운 상황이었고, 집안이, 그리고 항상 긴장해 있고 여유롭지 못하고, 근데 그런 환경들에 대한 갈망이 또 제가 계속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전에는 이제 좀 저한테 이제 프로세스는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뭔가 내가 카페나 브랜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지,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내가 런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카이빙된 자료들은 저한테 다 있긴 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내가 런칭을 할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런칭을 할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해 런칭을 할지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저로 비롯해서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들, 그리고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도 느끼고 싶은 감정들이다 라는 거를 기점으로 이제 브랜딩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살짝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여기서 스탑하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아내분과 헤어지셨을 때 그리고 그때 또 공교롭게도 자동차 사고가 났었고 제가 그 반대 입장이었으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드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떤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당시에 이제 좀 힘듦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네. 제가 멘탈적으로 조금 그래도 강한 편이어서 이런 힘듦이 왔을 때 내가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요소들을 많이 찾았어요. 예를 들어 좀 시끄럽지 않은 공간에 가서 내가 차분하게 나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주로 찾았었고 그게 이제 주로 외곽에 있는 카페였던 것 같아요. 외곽에 있는 카페들은 이제 평일에는 좀 한가한 편이고 네. 시끄럽지도 않고 뭔가 여유도 많이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밖을 바라보면 자연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이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이제 향을 맡는다든지 인센스를 집에서 피우면서 하루 좀 피곤함들 좀 덜어내고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차 마시면서 조금 더 이제 마음 다스리고 그러한 요소들을 항상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그때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안밀이라는 브랜드의 주제에 좀 투영이 되어 있고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차경, 청음, 맞아 청음. 네, 그리고 지금 문향이라는 인센스. 단어로 네, 그리고 달의 온도 네. 네.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안온함을 제가 느꼈던 요소들이에요. 이게 그냥 저희가 지정해 놓은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느끼는 이제 오감과 마음의 감정을 이제 기반에 두고 이제 느꼈던 감정이었었고 그리고 그걸 이제 표현해 놓은 게 방금 말씀드린 주제들입니다. 커피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전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좀 일찍 와서 안밀을 한번 조금 더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안밀이란 공간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바깥에서 안밀을 바라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야외 테라스에서 이렇게 안에 공간을 즐기고 계신 분들을 봤는데 다 뭔가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다 진짜 평온하게 그 시간을 즐기고 계시는 모습이 느껴지고 보여서 이게 진짜 그 안밀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걸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계시구나. 지금 명규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 저희가 항상 손님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에요. 이게 손님들하고 이제 바리스타가 바라보는 시각의 시점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제가 또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안에서 좀 평온하게 필터 커피 내리고 있으면은 각자의 행위에 집중하시는 손님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또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걸 바라보면. 그래서 야외에서 바라보셨을 때 느낌도 그런 관점이지 않으셨을까. 이게 차경이라는 게 뭐 안에서 밖의 경치를 무조건 빌려 즐긴다는 의미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주된 이야기는 차경이니까 창문이니까 네. 창문에 이제 어떤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보이는 물건들, 뭐 사물들, 배경들이 이제 계속 바뀌는 편인 거고 어찌됐든 여백을 뜻하는 거니까 네. 그 여백 안에서 무언가 가치를 계속 투영하는 거죠. 그게 진짜 동양에서 말하는 차경의 가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대한민국에서 또 창문 형태의 건축물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다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카페 공간을 이제 구상하실 때 역사, 철학, 종교 되게 다양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걸 접하시면서 이렇게 공간을 꾸미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 공간을 꾸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신 건가요? 그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인문학이라는 게 요새는 뭐 거창하게 말해서 인문학이지 그냥 사람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네. 저희가 하는 행위들이 왜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문화나 관습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게 그냥 인문학인데 원래 좀 관심사이기도 했었고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의 그 행위들을 좀 관찰을 또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카페라는 공간이 처음에는 저한테는 커피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이라는 게 제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직업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융합할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인문학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좀 계속 이제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어떤 문화에 의해서 저런 성향들을 가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제가 일했던 카페는 이제 이태리 문화를 갖고 있는 카페였는데 그들의 문화는 이런 소통의 문화 그리고 각자 집중하는 문화가 아니라
스탠딩한 상태에서 그냥 에스프레소 한 잔 털고 바로 이제 일을 하러 가는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카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제가 일할 때도 사람들은 그때도 이제 작업하기를 좋아하고 커피 마시러 갈까? 라면서 이제 약속을 잡기도 하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해석되는 이 카페라는 곳은 커피뿐만 아니라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자기 작업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문화적인 장소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커피씬들이 변화하면서도 결국에 변하지 않았던 것들은 그런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는 이제 워낙 좋아해서 네. 이 서울이라는 곳은 되게 바쁜 도심이고 저희가 공원도 많이 없는 편이고 맘 편히 쉴 수 있는 벤치도 많이 없어진 상태고,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뛰어놀던 곳들이 다 산이었고 네. 공원이었고 벤치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 현재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산업화나 뭐 저희 도시화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주로 집이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은 딱 6평 정도, 그렇죠. 커봤자 8, 9평 정도의 방에서 내가 다른 집의 벽돌을 보면서 이제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곳, 다른 경험을 하고자 하는 곳이 카페라는 생각을 또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서울 쪽 혹은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뤄진 곳들이 주로 이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오프라인적으로 공간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카페는 점차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관심사들을 통해서 이제 또 안밀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조금 더 디벨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밀이라는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브랜드인가요? 안밀은 이제 이름 자체가 안온하고 고요함, 네. 편안한 안자에 고요한 밀자를 쓰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이제 이름에 맞게 가치관 또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한 이제 정밀심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밀심안이라는 뜻 자체가 참된 고요함은 당신의 마음속에 안온함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변 소리에 이제 소음들이 아무리 있어도 네. 내 마음에 좀 안온함 가지면은 좀 복잡한 일들, 시끄러운 것들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바라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럼 그 브랜드는 아까 말씀하신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전달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차경, 청음, 네. 문향, 달의 온도라는 5가지 주제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안온함을 전달해드리고 있고, 사람의 오감에 맞는 이제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막 강요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프라인적으로 방문을 하실 때 네. 이제 이런 감정들을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피 메뉴 같은 경우도 다 그 하나의 스토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말씀하신 그 5가지의 주제와 동일하게 거기에 맞게 전달을 하고 계신 건가요? 맛들 선별하실 때? 네,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로스터리 준비하게 되면서 네. 가장 중요했던 게 저 원두들, 커피들에도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라는 게 가장 컸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코어가 되는 게 이제 정밀심안이라는 지금 블렌딩 커피들이고, 네. 이제 제가 디자이너님한테 이러한 패키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작업할 때 이제 주로 전달하는 게 이야기를 먼저 전달을 해요. 정밀하고 네이밍을 먼저 말하고, 정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중의 산속에 혼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겹겹이 쌓여있는 안개 낀 산들을 네. 바라보면서 좀 마음을 다스리는 느낌이고 싶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저희 회사 디자이너님이에요. 네. 무엇보다도 저희 브랜드와 이제 이야기를 잘 또 이해를 하시니까 그거를 또 이제 그래픽으로 잘 표현을 해주시고, 저희가 딱 그래픽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손으로 그리는 이제 수채화 느낌이거든요. 수묵화. 네네. 그리고 무채색이 들어가고 여백이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밀을 구성하고, 심한도 이제 잔잔한 호수, 새소리만 좀 들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제 잔잔한 호수를 이제 제가 혼자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의 점이 떨어졌을 때 퍼지는 걸 보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감정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또 이제 패키지로 나오고. 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네. 또 맛으로 또 이어져요. 네. 좀 고요하면서 좀 묵직한들, 아까 말한 네네. 겹겹이 쌓인 산들을 바라볼 때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묵직함들, 어둠들이 많이 표현되니까 저희 다크 브랜드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 네. 새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되게 편안한 마음들, 그리고 호수가 이제 잔잔히 퍼지는 느낌들을 봤을 때는 저 커피가 차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편안한, 좀 라이트한
과일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스토리텔링이 커피 맛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와,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또 맛까지 이어지게끔 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희의 이제 코어 밸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절대 저 혼자서만 잘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어 밸류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는 건 그냥 스토리텔링을 짜고 이걸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 작업물들의 퀄리티가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구현하는 작업들이 이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작업이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구현하고 표현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디자인 작업이나 공간 작업들을 할 때 레퍼런스들이 다 이제 짜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로스터리 안메리 공간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 브랜드는 이렇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벽의 재질, 바의 재질, 바의 형태들 어떻게 우리가 시퀀스를 만들어서 어떤 감정을 소비자한테 줄 건지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까지 다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디자이너분들, 건축가분들하고 만났을 때 좋아지면 엄청 배가 되고요. 네. 그래서 로스터리 안메리 같은 공간들이 나오게 되고 안 좋아지게 되면 계속 이제 아쉬워지는 공간들이 되는 거죠. 이제 수빈이를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간다. 스토리를 먼저 이해하고 원래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제 인스타 들어가서 제가 주저리 쓴 글들 읽고 네, 그래서 그걸 표현하려고 하고 확실히 코어를 잡고 여백과 무채색이라는 코어를 가지고 드로잉을 하고 배치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근데 디자이너도 아무나 못하는 정말 대단한 직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더 할 수 없다. 네, 다 같이 해야 된다. 그것도 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내가 지금 10년의 안미를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씩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성향의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만나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에서 우리라는 목표로 이렇게 만드시게 되실 수 있었는지 그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과정 중이라서 네. 이제 명확하게 뭔가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